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 이후의 매도 압력을 연기금이 시장 방어로 버텨냈고, 해외 시장은 미국이 고용지표가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오면서 채권이 폭락하고 주가도 급락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증시 YTD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변동성만 올랐을 뿐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차별화 장세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스크립트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개장 전에 시황의 스크립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없으실 때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가입 바랍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전일인 옵션 만기일에 선물 해지 포지션이 대부분 청산되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텅텅 빈 채 마감했고요. 그런 가운데 목요일이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죠. 그리고 미국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국장이 열리면서 휴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갭으로 움직일 일이 없었는데 이틀 연속 그동안의 선물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도 끝났죠. 그러면 선물을 인위적으로 누르던 게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개장 후 2분 동안 선물이 순식간에 336.25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이제 좀 베이시스가 풀어지나 했어요. 그런데 또 현물이 또 워낙 강하게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는 오버액션이었구나 라고 볼 수 있죠. 9시 12분에는 외국인이 선물 매수 포지션이 손절되면서 선물 베이시스가 다시 백오데이션 마이너스 1.87포인트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2.6포인트, 그러니까 행사가 한계를 넘겨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누르는 거죠. 옵션 만기도 끝났는데 선물을 이렇게 누른다? 이것은 그만큼 금요일 밤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부담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번 주 돌이켜보면 계속해서 갭다운이 나왔을 때 시장을 당겼죠. 이거는 옵션 만기 때문에 콜옵션 당첨을 위해서 일부러 당긴 것이고, 이제 다음 주는 만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 베이시스를 의도적으로 좀 누르고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하튼 9시 39분 선물이 추가 하락을 하면서 332.45포인트까지 밀리게 됐는데, 근데 연기금이 시장을 계속 방어했죠. 그래서 지수의 하락을 틀어막았고 결국 오후 12시 53분까지 시장은 아주 조심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장중에 워낙 선물 베이시스가 나빴기 때문에 프로그램 차익 매도는 하루 종일 1,700억 넘게 쌓였는데요. 이 매도 물량을 연기금이 2,600억 넘게 매수하면서 바쳤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시장은 꽤나 큰 급락을 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시장 방어가 들어오니 변동성이 죽을 법도 하지만 2월물 옵션 거래가 근월물로 거래를 시작한 지 하루밖에 안 됐죠. 그래서 장 초반에도 옵션 프리미엄이 빵빵하게 살아났어요. 또 장중에 좀 죽는가 싶었던 변동성은 장 마감 직전 미국 증시 급등락을 우려한 양매수 포지션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또 살아나 버렸습니다. 2월물 옵션은 지금 잔존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옵션 매도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특히 1월물 옵션이 올해 들어서 지금 콜 옵션이 급등을 보인 동안 2월물 옵션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았거든요. 시장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 퀀트 트레이더들, 특히 9세대 퀀트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시장이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으면 변동성 매도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마켓 메이커들은 옵션을 지금 싸게 팔지 않겠다고 지금 결심한 상태죠. 심지어 매도했던 옵션을 걷어내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 변동성이 낮다고 해서 함부로 변동성 매도를 너 죽어라 하고 쳤다가는 크게 당하게 됩니다. 또 완전 무식하게 옛날식대로 기계적 양매도, 양매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외국인들은 오늘 콜풋 모두 20억대의 양매도를 했어요. 물론 외국인이라는 집단이 하나의 거래자가 아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부 외국인들은 개장 초 30분 동안 양매도를 쌓았습니다. 이것은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살아날 수는 있어도 유럽이나 우리 증시와 같이 상대적으로 작년에 저성과를 보였던 증시가 더 빠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또 미국 증시 대비 변동성이 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베팅한 걸 수도 있어요. 방금 마감한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 움직임 대비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이따 유럽 세션에서 더 이야기할게요. 또 기관은 나름 규모 있는 양매수를 했거든요. 사실 양매수 한번 해볼 만한 자리예요. 특히 다음 주에 미국 증시가 의미 있는 하락을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다음 주 주봉을 어쨌든 음봉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풋옵션이 늦게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선물 시장이 하루 종일 좁은 진폭 내에서 가두어지면서 거래량도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선물 미결제 확정은 3천 계약 가량 증가한 25만 6천 계약을 기록했는데 333.75선에서는 의미 있는 선물 매수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시장에 대한 그냥 단순 네이키드 롱이 아니라 해외 시장과 연동된 포지션을 보이거든요.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쌓였던 이 타이엑스라고 해서 대만 지수 롱 그리고 코스피 숏, 이 포지션이 올해는 타이엑스 숏 그리고 코스피는 롱 이렇게 잡히고 있는 것으로 봐요. 특히 우리 시장 변동성은 거의 안 상승하고 있는데 비해서 타이엑스, 그러니까 대만이 변동성 지수인 빅스 TWN이라고 있어요. 야, 이것까지 보는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요게 지금 은근슬쩍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그 타이엑스, 그러니까 대만 숏, 코스피 롱 포지션이 좀 쌓이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대만 변동성을 롱하고 또 코스피 변동성을 숏하는 그런 포지션도 가능하겠네요.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 메이커들이 어제와 그대로 355에서 315 레인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콜 클래스의 옵션 매도 비중을 좀 늘렸어요. 다음 주에 주봉, 음봉이 조정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해외 시장이 꺾이고 있다면 우리 증시도 상대적으로 덜 꺾일지도 몰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특히 이번 주 내내 해외 시장이 하락에 갭다운 출발한 우리 증시는 지금 닥치고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최소한 기간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직 잔존 일이 많아서 다음 주에도 마켓 메이커들이 옵션 발행을 적극적으로 늘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또 오전장 강세를 보였어요. 미국 증시 그 고용지표 발표 후에는 유럽도 같이 눌렸지만 내내 매수세가 들어와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물론 미국 세션에서 워낙 강한 매도가 나오다 보니 유럽 증시도 마이너스 0.6%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 시장이 아주 잘 버텼다고 할 수 있죠. 다만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이 상승해서 18.65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유로존 채권이 계속 밀리고 있는 것이나 또 미국 경제지표에 대한 미국 증시 하락 반응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이거는 변동성이 폭발한 것도 아니죠. 유럽 증시 자체는 그래도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증시 하락에 대해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 하락을 좀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유럽계 트레이더들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유로존과 영국 채권 시장이 계속 망가져가는데 유럽 증시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 요것에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은 또 하락했습니다. 목요일까지만 해도 미국 국채는 나름 버텼는데 그 수요일 목요일 계속 유로존 국채는 밀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이 논팜이 설마 잘 나올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만 금요일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미국 국채 선물 다시 밀렸죠. 또 심지어 미국 국채의 풋옵션 매수세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 채권은 추가 하락 가능하겠다, 즉 고용지표가 잘 나고 시장이 증시가 빠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유럽 세션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표 발표 후 결국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8%를 터치했어요. 유로존 국채도 급락을 했죠. 근데 미국 10년물 기준 4.8%는 좀 너무했지 싶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2시간 동안 채권 반등하거든요. 그러나 오후장 갈수록 다시 매도가 나오면서 사실상 종가 저가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미국은 경기도 좋고 고용도 좋고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니까 채권 가격이 부러지고 있다. 그런데 유럽은 다르죠. 특히 영국 국채가 계속 부러지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이슈도 큰데 이게 미국 국채도 트럼프 집권 후에는 비슷한 현상, 그러니까 장기 채권이 처박히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통화시장에서는 비달러 바스켓이 미국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급락을 했고요. 매우 중요한 리스크 인디케이터 중 하나인 유로엔이 매우 중요한 지지선까지 내려왔어요. 유로엔은 다음 주에 제대로 오르지 못한다, 즉 다음 주에 엔화가 분명히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유로는 최소한 가만히 있거나 오르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한다? 그러면 유럽 증시 반등 끝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다음 주는 유럽이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달러 인덱스가 109.825포인트 기록하면서 연중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상품 통화인 오지랑 루니는 생각보다 강했는데 특히 루니가 요즘에 계속 강하거든요. 이거는 최근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유가 오르고 금 오르고 하면 이거 인플레이션 라운드 2일까요?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와 실버 폭등했죠. 골드는 올해 들어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시아 세션에서 또 오르기 시작하는 골드가 논팜 발표와 함께 급락을 했다가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국 세션 개장할 때는 2,735달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상승 각도는 여전히 살아있죠.
기름은 조금 다른 궤적을 보였는데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미국 세션 시작할 무렵 텍사스 기름은 77.86달러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세션 시작 후 유가는 또 꾸준히 조정을 받으면서 유럽 마감 무렵에는 상승분이 절반 이상을 뱉어내게 되는데요. 브렌트 기름이 오늘 80.75달러 기록하면서 작년 10월이 고점권에 근접하자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기름 시장에 지나친 변동성 매도가 있었는데 그 변동성이 오늘 단기적으로 폭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유가의 급등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기업 두 곳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폭등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옵션 만기를 지금 한 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기름이. 그래서 CTA들이 어제 오늘 연속해서 콜감마 폭발시키면서 옵션 스트레들 매도를 쳤던 트레이더들이 감마 스퀴즈를 당해서 폭등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 무서운 게 이들은 펀더멘털보다 수급이 더 중요하죠. 오늘 그 유가가 고점을 단기적으로 친 시간이 미국 세션 시작하자마자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변동성 매도를 취했던 자들을 손절시키기 위해서 유가를 좀 땡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서 이 CTA들이 무서운 거는 펀더멘털보다 수급이 더 중요해요. 자, 보세요. 유가가 지금 올라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 아시아 경기 살아나길 하나, 또 오펙 플러스 공급량 축소 있길 하나, 미국이 공급에 차질이 있길 하나, 뭐 달러가 약세를 보이길 하나. 죄다 유가 상승의 좀 부정적인 이슈죠. 물론 뭐 날씨가 좀 추워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날씨는 그렇게 심각한 이슈는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의 상승으로 원유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가 급등했는데 작년에 잘 보면 10월부터 계속 기름을 꾹꾹 눌러놨어요. 그러다가 이게 위로 열리면서 폭등이 나타나고 봅니다. 그래서 2월물 기름 콜옵션도 폭발했지만 3월물 콜옵션 변동성도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다음 주에는 만기주 보내고 나서 본격적인 등락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른바 그 옵션 양매수가 매일 터지는 장이 될 것 같아요. 돈 버는 장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던 미국 세션을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목요일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장례식으로 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도가 쌓이곤 했는데 오늘도 유럽 세션 시작 후 유럽 증시가 상승한데도 S&P 선물이나 나스닥 선물은 영 제대로 오르지 못했죠. 특히 나스닥 선물은 이번 주 내내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표 발표 후 나스닥은 드디어 21,250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 이상한 것은 논팜이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치고는 시장의 반응이 좀 일시적이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반응이 좀 약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나스닥이 지금 지표 발표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올해의 시가선을 깼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표 발표에 대한 낙폭치고는 나스닥은 1% 내외밖에 안 빠졌거든요. 또 지표 발표 후 본장 개장할 때까지 꾸준히 반등해서 마이너스 0.6% 선까지 반등을 해요. 이렇게 되면 더 심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실제로 논팜 발표와 함께 변동성이 뜨긴 했는데 고작 18.9포인트까지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리고 본장 개장할 무렵에는 변동성이 다시 18.5포인트까지 내려갔어요. 물론 18.5포인트라는 변동성이 결코 낮은 것도 아니고 최근에 변동성이 17포인트대에서 계속 하단이 막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변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논팜 발표 그 자체에는 변동성이 폭발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본장 개장 후 나스닥 중심으로 다시 매도가 꾸준히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21,020포인트에서 하락이 멈췄던 나스닥 선물은 0시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무려 3.3%가 나오면서 10분 동안 아주 강력한 손절매가 나오게 돼요. 이때 나스닥 선물은 2874포인트를 찍게 되는데 정확히 마이너스 2%짜리입니다. 이 자리를 찍고 나서는 40분 동안 쉬지 않고 또 급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변동성 장세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반등 이후에 다시 시장은 하락을 해서 오전장을 저가권에서 마감시켰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스닥 선물은 본장 현물 시가선까지 올라오게 됐지만 장마감 2시간을 남겨두고는 다시 매도가 쌓이면서 결국 나스닥 선물은 21,000포인트를 깨서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이 시장 하락이 매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올해 YTD 수익률이 드디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는 것인데 미국 증시가 눌리는 상황에서도 유럽은 또 상대적으로 덜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주가가 빠진 것은 지표는 사실상 핑계로 봐요. 작년에 워낙 강했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글로벌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는 약세를 보이거나 정체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S&P 지수도 마찬가지로 연중 신저가를 갱신했어요. 주요 이평선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아래로 돌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다음 주가 미국 옵션 만기주예요. 물론 미국은 제로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이 워낙 활발하게 거래되다 보니까 옵션 만기주가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변동성이 19포인트 초반까지 오르지 않았죠. 다음 주에는 변동성 폭발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직전에 기록한 고점권인 22.5포인트대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가 관건인데, 월요일에 아시아 세션에서 갭다운이 나오면서 지수를 언더슈팅 준다. 그러면 월요일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리고 수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죠. 그래서 월요일보다는 화요일도 쉬고 수요일에 급락이 나오는 것이 더 이상적으로 봐요. 즉 오늘 변동성이 6.5% 올랐다고 해서 이게 전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변동성은 고용지표 발표에는 그닥 폭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오히려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에 폭발을 했는데 그렇다고 20%가 넘기지도 않았어요. 또 평소 이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는 시장이 그렇게까지 신경 쓴 지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주가가 하락한 것은 CTA들이 미국 증시가 YTD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돌리면서 이제는 쇼 포지션을 본격적으로 쌓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여하튼 이제 미국 시장은 변동성 장세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트럼프 집권 후에 더 큰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이 가격대에서 빅스 선물을 매수한다? 이거는 트럼프의 집권 초기에 시장이 그야말로 요동을 칠 것이다, 이러면 해볼 만한 베팅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가격에서 이 변동성 선물 매수는 약간 좀 게으르 같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대부분이 테크 섹터가 장 초반에 하락을 했지만 장중에 메타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특히 오전장 눌림 이후 오후에 시장이 반등할 때 메타는 연중 신고가에 근접한 상승하게 됐어요. 이런 점은 미국 증시에 대한 변동성 매수 베팅이 약간 망설여지는 부분이에요. 즉 엔비디아, 브로드컴, 애플 이런 것들은 갭다운 출발 후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했지만 메타가 잘 버티는 걸 보면 일방적인 하락이 계속 나오기보다는 눌림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분산 과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혹여 변동성이 제대로 터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트럼프 집권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주요 금융주들이 하락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주인 찰스 슈왑, 이거는 갭다운 출발 후에 제법 강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또 로빈훗 마켓도 40달러 언더로 내려가긴 했지만 생각보다 잘 버텼죠. 물론 로빈훗 마켓을 증권주로 보기보다는 코인베이스와 같이 뭐 가상자산 가격에 연동된 종목이다, 이렇게 본다면 뭐 덜 빠진 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여하튼 지표 발표가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증시 영향력은 좀 적었다, 증시가 생각보다 덜 빠졌다, 선택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3포인트대 하락을 했어요. 지난 만기주처럼 갭다운 후 바로 위로 말아 올리게 될 수 있을까?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만기주였기 때문에 콜 감마를 살리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보였죠. 그래서 갭다운화도 바로바로 위로 당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만기주가 끝났어요. 물론 월요일에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죠. 그리고 미결제약정 분포도랑 평균 발행 가격을 보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장마감 무렵에는 코스피 200 지수를 330포인트대로 눌러놓는 그런 싸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중에 적당한 반등 나왔다 싶으면 콜 매도를 쌓든 오히려 풋 매수를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오전장에 만약에 갭다운 출발하고 나서 종가 고가로 스트레이트 상승 나온다,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계속 땡긴다, 그러면 초반의 반등 후에 우리 시장에서 먼슬리 옵션에 대해서도 변동성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유럽 증시 모습을 보면 실제로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시초가 갭다운 나오면 일단 풋 매수는 손대지 말자. 그런데 추가 반등이 실패한다 또는 변동성을 과하게 눌렀다, 그러면 풋 매수를 하든 콜 매도를 쌓든 그거 괜찮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갭다운이 나오게 되면 처음 30분은 무조건 아래로 밀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반등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갭다운 하고 나서 쫙 당겨버린다, 그러면 최소 1시간 정도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금요일 선물 종가가 105데이션 마이너스 0.15포인트로 끝났거든요. 이거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9포인트 저평가지만 그래도 어제와 뭐 그저께 계속 베이시스가 굉장히 심각하게 눌린 걸 고려하면 어느 정도 눌린 베이시스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었다고 봐요. 즉 월요일에도, 다음 주 월요일도
선물이 아무리 많이 눌린다 하더라도 베이시스가 살아나기만 한다면 시장은 언제든지 장중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우리 증시는 다음 주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더 높다 봐요. 기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주의 고점 돌파를 빠르게 하는 것은 요건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즉 위로는 340, 아래로는 320선까지 넉넉하게 열어두되 콜 매수는 평소 쓰는 레버리지보다는 좀 낮춰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매수해서 쭉쭉 밀고 가기보다는 일단 다음 주는 좀 익절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고 1월 내내, 어쩌면 1분기 내내 밀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따로 뭐 손절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가 매우 중요한 자리인 YTD를 마이너스로 전환시켰지만 지수가 하락하려면 여기서는 변동성 터져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S&P 지수 5,700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있고요. 변동성 더 터진다 그러면 5,500선까지도 열려 있지만 이런 일은 당장 다음 주에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은 반등 시 매도를 싸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하락 추세의 채널이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변동성이 확대될 것인지는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결정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증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품 시장도 통화 시장도 채권 시장도 연초 들어서 변동성이 빠르게 살아나고 있죠. 당분간은 포지션 오버나이트 하기보다는 일중 거래로 마무리 지으면서 시장 노출도를 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프리미엄 콘텐츠 델타원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 검색하셔서 많은 구독 바랍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